잘 보이시나요? 네, 네. 어,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원스텝 디퓨전 via shortcut modules라고 그 이번에 아이클리어 2025에서 오라를 받은 논문입니다. 근데 이 페이퍼 같은 경우에는 그 DDPM이 나왔던 조나단 호가 썼던 DDPM이 그 피터 아빌 교수님 랩에서 나왔는데 그 랩에서 나온 새로운 디퓨전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디퓨전 모델이 여러 스텝에 걸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를 한 번에 생성을 하더라도 높은 퀄리티로 생성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형태의 플로우 매칭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플로우 매칭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기존 플로우 매칭과 숄트컷 모델이 다른 점은 기존 플로우 매칭은 어떤 노이즈드 이미지에서 다음 이미지, 그 디노이즈드 이미지를 예측을 할 때 노이즈 레벨 T 부분만 컨디션이 되었는데 이 숄트컷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노이즈가 있는 이미지에서 그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로 인퍼런스를 할 때 어느 정도 스텝만큼을 가야 되는지 이 desired step size D를 함께 모델 인풋으로 넣어서 모델이 얼마큼 가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방향을 뱉어내는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돼 있어서 플로우 매칭과 숄트컷 모델을 비교했을 때 118스텝에서는 거의 동일한 퀄리티가 나오지만 4스텝이나 1스텝으로 줄어들게 되면 플로우 매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미지가 나오지 않는데 숄트컷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지 퀄리티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이어나가기 전에 플로우 매칭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플로우 매칭을 간단하게 정리한 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플로우 매칭 같은 경우에는 X1이 되고 X0가 노이즈라고 했을 때 이 X0에서 X1으로 가는 이 방향, 속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X1을 데이터로 정의하고 X0를 어, 가우시안 노이즈라고 했을 때 이때 VT, 속도 VT는 단순히 X1-X0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T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X0와 X1의 어떤 T 시점의 인터폴레이션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X0와 X1이 주어져 있으면 이 VT, 디렉션, 그 X0에서 X1으로 가기 위한 이 방향은 결국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델이 인퍼런스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 XT 시점에 XT 인터폴레이티드 된 어떤 XT만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XT가 주어졌을 때 VT를 맞춰야 하는 게 플로우 매칭 모델이고, 하지만 이렇게 되면 X0와 X1이 없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가지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VT 자체를 어떻게 로스를 줘야 되느냐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 XT 기분 VT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플로우 매칭은 임피리컬하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XT 기분 VT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맞추도록 그레디언트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5장이 있다라고 하면 노이즈와 이런 사진에서 VT 여기에서 이거를 뺀 VT를 5개를 구하고 이런 아 이런 이제 XT가 주어졌을 때 이 XT에서 실제 X1에서 X0를 뺀 VT를 예측하도록 하는데 하지만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게 하고 학습을 시키면 너무 오버피팅이 되기 때문에 배치를 크게 해서 모든 배치에서 VT를 그 배치 안에 모든 엘리멘트에서 VT를 구하고 그다음 그 VT로 가기 위한 그레디언트를 전부 평균을 내서 이런 식으로 이 플로우 매칭 모델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살펴보면 로스의 형태는 X1에서 X0를 뺀 이 VT가 있고 실제로 모델이 예측한 VT가 있어서 이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로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과 플로우 매칭 모델이 다른 점은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 랜덤 노이즈를 만든 다음에 추가된 노이즈 자체를 예측시키는 게 디퓨전 모델이고 플로우 매칭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에서 이미지로 가는 어떤 VT를 구한 다음에 이 VT를 맞추도록 하는 게 이 플로우 매칭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그 굉장히 플로우 매칭이 왜 원 스텝 제너레이션이 안 되는가를 분석을 인투이티브하게 한 것 같은데요.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로우 매칭에서는 어떤 평균점으로 VT를 계산하도록 모델이 학습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 윗부분은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노이즈는 뭐 아무렇게나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X1은 데이터 부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에서 그 이미지가 형태를 갖거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특정한 형태를 갖춰야 되니까 사실은 어떤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굉장히 아주 작은 부분만 데이터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이 논문에서는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는 이런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가우시안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멀티모달 디스트리뷰션으로 어, 데이터를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앞에서 플로우 매칭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어떤 XT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 데이터로 가는 방향의 평균으로 결국 가게 됐다. 그래서 이 평균으로 가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 플로우 매칭이 왜 잘 됐냐라고 하면 플로우 매칭은 여기에서 평균으로 가고 그다음 여기서 평균으로 가고 여기서 평균으로 가고 여기서 평균으로 가다 보면 그 여러 번 스텝에 걸쳐서 갔을 때에는 정확하게 이 어, 적절한 경로를 따라서 데이터 포인트에 도달할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스텝 사이즈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게 어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하게 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평균점, 특히 원 스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 포인트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포인트 사이에 있는 어떤 평균점으로 도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이런 현상을 few step ambiguity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숄트컷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few step ambiguity를 없애기 위해서 모델 자체의 인풋으로 desired step size D를 인풋으로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8스텝이라고 했을 때 이 D를 정확히는 이 D에는 분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128분의 1, 64분의 1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desired step size가 주어졌을 때 이 XT에서 예를 들어 30스텝만큼 더 가고 싶다. 그래서 예를 들어 128, 64스텝에서 94스텝으로 가고 싶다라고 해서 D에다가 30만큼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때의 90스텝 노이즈가 끼었을 때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모델이 디자인되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 숄트컷 스텝 그리고 이걸 숄트컷 스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숄트컷 스텝에서 한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0에서 2D까지의 어떤 디렉션이 있다라고 하면 이 디렉션은 0에서 D까지의 디렉션과 D에서 D에서 아니 D에서 2D까지의 디렉션의 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로스 항을 추가를 해서 이 숄트컷 모델이 플로우 매칭을 하면서 동시에 여러 스텝 사이즈를 건너뛰어서 더 넓은 더 큰 스텝으로 인퍼런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D가 만약 0에 근접하다면 솔트컷 모델 자체는 플로우 매칭과 로스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이 셀프 컨시스턴시 항이 추가가 된 건데요. 이 셀프 컨시스턴시 항 같은 경우에는 S 타겟을 보면 S 타겟은
XT에서 XT 플러스 D까지 가는 방향을 한번 인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 X 플러스 D에서 S 플러스 ED까지 갈 수 있는 D만큼 더 간 방향을 예측을 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한 겁니다. 이게 S 타겟이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XT에서 2D로 한 번에 간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컨시스턴시 항이 의미하는 거는 모델이 두 번에 나눠서 가는 것과 한 번에 가는 것이 동일해지도록 제약 조건을 건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플로우 매칭은 기존의 플로우 매칭 로스랑 동일하게 이 방향이 있으면 이 방향 XT 시점에서 바로 이 방향 그 VT를 맞출 수 있게 하는 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항이 동시에 트레이닝이 된다고 하고요. 하지만 그리고 그거 다른 내용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요 아래 사진부터 이미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이나 플로우 매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랜덤 노이즈에서 시작해서 실제 이미지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어떤 ODE 패스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이 방향에서 스텝 사이즈만 키워버리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이미지가 생성되게 되는데 솔트컷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셀 컨시스턴시 항을 통해서 여기에서 정확히 이 시점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모델 자체가 이 어떤 디자이어드 스텝 사이즈에 해당하는 방향을 이렇게 생성하게끔 학습이 되어서 아예 원 스텝으로 간다고 했을 때 바로 이 이미지 포인트로 갈 수 있게 되는 이렇게 학습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미지들은 위에가 플로우 매칭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플로우 매칭의 인퍼런스 과정을 의미하고 이 아래는 숄트컷 모델들이 이걸 어떻게 점프를 해서 인퍼런스를 퓨 스텝으로 할 수 있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닝이랑 샘플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숄트컷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 배치 사이즈가 있을 때 그 배치의 4분의 3은 그냥 플로우 매칭 타겟으로 플로우 매칭 로스만 준다고 하고 4분의 1에 대해서만 아까 이야기한 컨시스턴시 로스, 셀프 컨시스턴시 로스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셀프 컨시스턴시 로스를 줄 때 XT에서 한번 그 방향을 구하고 그 다음 XT에서 이렇게 구한 방향을 더해서 XT 플러스 D를 만듭니다. 그래서 XT 플러스 D에서 다시 한번 D 스텝만큼 가서 ST 플러스 D, XT 플러스 D에서의 가는 방향을 구하고, 그다음 이 두 개의 방향을 더해서 S 타겟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때 흥미로운 점은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도록 해서 그레디언트를 그다음 이 S 타겟을 가지고 XT에서 두 개 스텝만큼 가는 방향을 예측하도록 하는데 이때 그레디언트가 양쪽에 흐르지 않도록 S 타겟에서는 그레디언트를 흐르지 않게 막고 이 2D만큼 가는 이 항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가 흐르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그 각각의 비율, first K 배치와 other 배치 비율은 4분의 3과 4분의 1이 가장 좋았다. 실험을 통해서 밝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을 샘플링을 할 때에는 랜덤 노이즈에서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하나 뽑고 그 다음 스텝을 얼만큼 갈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M은 인퍼런스 하려는 스텝 사이즈고요. 예를 들어서 2스텝 만에 가려고 하면 D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T는 0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인퍼런스를 계속 하게 되고요. X를 D만큼 간 다음에 X를 업데이트하고 T도 업데이트해서 이 반복만큼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샘플링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숏컷 모델에 대한 메소드 부분 설명이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엄청 간단한데 잘 되나? 네. 성능이 생각보다 되게 좋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럼 여기서 그 D 정할 때 그 n분의 1은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생각하면 돼. 아, 네. 그거는 여기 그 학습 과정에서 D는 128분의 1, 64분의 1, 32분의 1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것들만 사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샘플링 할 때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스텝 사이즈만큼. 그래서 플로우 매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128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M을 만들어서 인퍼런스 할 때는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셀레바 HQ랑 이미지넷 256에 대해서만 학습이 되어 있는데 이때 확인한 점이 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뷰 스텝으로 했을 때 잘 작동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는 그 어떤 가이던스 레벨을 정해놓고 실제로 어떤 텍스트 가이던스를 준 노이즈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어, 그 가이던스가 없는 노이즈를 빼서 인퍼런스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두 개를 벡터를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선생님과 디스커션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D를 바꿔가면서 밑에는 하는데 4분의 1은 0으로 놓고 4분의 3은 D 밑에를 어더 배치 엘리먼트라고 해놓고 이걸 하는데 D를 그러면 뭐 128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64를 얼마 하고 그 비율 트레이닝 샘플링 비율은 정해져 있나? 그냥 막 많이 하면 되나 그냥? 아, 샘플링 비율은 랜덤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그 페이퍼에서는 D가 어 2D가 딱 떨어지게 정의될 수 있는 D들을 리스트를 정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랜덤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아 그냥 완전 랜덤으로 네, 비슷하게 네. 어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나 그러면? 그만큼 D가 많아지면? 아, 트레이닝하는 시간이요? 네, 네. 어,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리포트를 따로 안 했던 것 같은데요. 트레이닝이 꽤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왠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질문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험 부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은 이제 5개의 키 퀘스천을 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익스페리먼트의 그 네, 그 서브섹션이 다 그 질문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다른 모델들과의 그 성능 비교, 그다음에 효율성, 스케일러빌리티, 레이턴스 스페이스의 특성, 그리고 이제 다른 이미지 도메인이 아닌 것에 이제 적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제너럴라이제이션까지 5가지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선 실험 환경 설정은 다음과 같고요. 네, 그 DIT 베이스 모델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했고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언컨디셔널 이미지 생성은 셀레베이 HQ를 사용했고 클래스 컨디셔널 이미지 생성은 이미지넷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은 FID만 사용을 했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다른 메서드들과의 비교인데 크게는 그 엔드 투 엔드로 싱글 한 번에 이제 학습만 하는 방법들과 비교를 하였고 위에는 이제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두 번, 그러니까 스튜던트 티처 모델을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하는 투페이지 트레이닝 모델과 비교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뭐 그리고 스텝 수는 제일 기본인 128과 그다음에 4스텝, 1스텝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비교를 하였고요. 그랬을 때 우선은 엔드 투 엔드 메소드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제안한 쇼컷 모델이 제일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투페이지 트레이닝과 비교했을 때도 꽤나 유사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이 원스텝에서는 제일 성능이 좋게 나왔지만, 네, 좋게 나왔지만 그래도 쇼컷 모델이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보였다. 그리고 뭐 당연히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원스텝을 목표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8스텝과 4스텝, 4스텝에서는 성능이 안 나오기는 하지만 안 나오는 특성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했을 때 쇼컷 모델은 이런 이제 스텝에서도 다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텝 사이즈에 맞춰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표가 가장 기본적인 성능 비교 표이고요. 여기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어서 영상 생성 결과를 비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쪽 이제 새 열은 셀레베이의 언컨디셔널 이미지 생성 결과이고 밑에는 이미지넷 클래스 컨디션 이미지 생성 결과입니다. 위쪽부터 보시면은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128 네 스텝, 원 스텝 모두 성능이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스텝 수가 줄어들수록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특히나 그 셀럽의 측면에서는 얼굴 측면에서는 그 얼굴의 위치가 정면을 보고 있는 얼굴은 그래도 그 생성을 잘 하고 스텝 사이즈가 줄어들면 오히려 좀 더 또렷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측면 얼굴인 경우에 여기 이 얼굴 측면 얼굴인 경우에는 좀 더 많이 깨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컨디셔널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 스텝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좀 더 영상의 디테일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네, 크게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잘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잠시만. 어, 네. 스텝 사이즈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플로우 매칭 모델과 제한한 쇼컷 모델에 이제 비교를 하였는데 예상하시는 대로 쇼컷 모델에서는 스텝 사이즈가 줄어들어도 성능이 FID 스코어가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델 사이즈 스케일링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그 결국에는 셀프 컨시스턴시 러스 부분을 사용한다는 건 이제 자기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모델 스케일링을 해서 모델 사이즈가 커졌을 때 랭크 콜랩스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기서 동일하게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네, 실험 결과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베이스 모델 말고 라지 모델, 엑스라이즈 모델, 그리고 스몰 모델부터 다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서 성능이 FID 스코어가 이제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사이즈를 증가했을 때도 이제 다른 부트스트랩 모델과는 다르게 랭크 콜랩스가 발생하지 않고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레이턴스 스페이스가 잘 인터폴레이트 되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쉽게 실험을 한 것은 이제 그 두 개의 노이즈를 가지고 이제 샘플링을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왼쪽 끝에 있는 노이즈로 생성한 결과와 오른쪽 끝에 있는 노이즈로 생성한 결과, 그리고 이 두 개 사이에 있는 이미지들은 그 두 개의 노이즈를 인터폴레이트 해가지고 생성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생성한 이미지의 결과들이 되게 매우 스무드하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well structured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뭐 이미지 에디팅이나 모핑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로봇 조정에도 적용을 해보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다른 도메인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보이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봇 컨트롤 태스크는 두 개가 있는데요. 푸시티라는 태스크는 이 T자 모양의 뭐 물체가 있으면은 이 여기 그 파란색 동그라미가 이제 컨트롤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움직여가지고 이 동작부를 이용해서 이 T 모양의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원하는 위치, 이 녹색 T 부분에 정확히 맞추도록 이동시키는 태스크이고요. 밑에 있는 트랜스포트 태스크는 이제 왼쪽 박스 안에 있는 물체를 오른쪽 박스로 옮겨주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디퓨전 폴리시라고 해서 디퓨전 베이스로 기반으로 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얘는 백스텝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렇게 했을 때 0.95와 1.00의 스코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쇼컷으로 바꿔서 개선해서 원스텝으로 했을 때도 0.87과 0.80의 꽤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원스텝으로 할 수 있다 보니까는 이제 리얼타임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실험을 통해서 앞에서 이제 보았던 키 퀘스천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존의 원스텝 생성 메소드들의 성능을 매우 뛰어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스텝 사이즈를 줄여감에 있어서도 성능이 유지가 된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가 증가되면서도 성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빠르고 성능이 좋은 이미지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원스텝만으로. 그리고 멀티 스테이지 트레이닝이 필요 없다. 디스틸레이션이 없이 셀프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 이제 적은 스텝 수의 이미지 생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제 컨디셔닝을 할 때 스텝 사이즈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지만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은 아무래도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였고 FID 스코어만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좀 더 이미지 도메인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 지표로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디스틸레이션에 비해서는 아직도 성능이 약간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케일업을 더 했을 때 엑스라지 모델로 비교를 했을 때는 이제 기존에 있는 GAN 베이스 모델들이 원스텝 제너레이션 측면에서는 성능이 제일 높다. 라고 이건 이제 어펜딕스 부분에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네, 어펜딕스도 그러면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네, 밑에 있는 쇼컷 모델 X라지를 보시면은 FID 스코어가 10.6 정도 나오고 기존 이제 겐 베이스의 빅겐 DB나 스타일겐 엑스라지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다면은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